안녕하세요.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탐방하는 채널 도시데이입니다. 오늘은 대구역을 살펴보려 합니다. 대구역 콘텐츠를 만들게 된 계기는 왜 대구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와 근대 역사 골목 등 다양한 문화 관광 시설에 인접한 대구역에 KTX가 정차하지 않고 3km 정도 떨어진 동대구역에 KTX가 정차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대한민국 동남부 내륙에 위치하였으며 인구수는 약 250만 명으로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대구역은 대구 시내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대구 최대 중심지인 동성로와도 매우 가깝습니다. 대구역 연간 이용객 수는 2018년 기준 약 600만 명 수준으로 KTX와 SRT가 정차하는 동대구역의 2,300만 명에 비하면 작지만 우리나라 전체 철도역 이용객 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고속열차가 정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역은 1905년에 영업을 개시하여 1913년 르네상스 양식의 목조 역사가 준공되어 본격적으로 대구의 랜드마크가 됩니다. 이후 대구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내륙에 위치한 특성상 경북, 경남 지역의 교통 요충지로서도 중요해져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그 결과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대구역을 확장하기에는 주변이 이미 개발이 되어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라 약 3km 떨어진 곳에 동대구역을 건설하게 됩니다. 주변이 아직 개발되기 전인 동대구역 기공식과 준공사진입니다. 또한 도시의 확장을 계획하던 시기였으므로 기존 대구역이 위치한 도심의 기능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 현재 수성구 자리에 동부 부도심을 계획하고 서쪽으로는 볼리지구를 부도심으로 계획하는 등 대구를 대폭 확장할 계획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기존 도심과 위치가 가까운 동부지구 부도심은 동대구역까지 확장되어 동대구 부도심으로 불리며 상업, 공공 업무가 중심인 기존 도심과 역할을 분담하도록 계획하여 국제 비즈니스와 교통 거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역의 폐쇄를 검토하게 되고 도심지를 가로막는 대구역 시설을 축소하고 철도 합으로 지하차도가 개통되는 등 급격한 변화를 겪습니다. 하지만 기존 도심지 상권의 침체와 쇠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로 인해 대구역은 다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기존 축소된 건물을 허물고 다시 대구역을 신축해 1978년 기와 지붕을 얹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준공됩니다. 이때 대구역과 동대구역 이용객 수를 비교해보면 대구역 이용객은 500만 명을 넘겨 당시 전국 철도역 이용객 순위 전국 8위로 대구 중심에 위치한 역으로서 가치가 입증되었고 동대구역은 근처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완공되는 등 경북, 경남 지역 환승 거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이용객 1000만에 육박하여 당시 전국 철도역 이용객 4위의 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80년대에 들어서 도시 내 철도역을 기반으로 상업, 편의시설 등 복합시설 개발을 통해 오래된 역사시설을 개선하고 도심 내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에서 투자하고 운영하는 민자역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03년 대구역 민자역사가 새롭게 준공됩니다. 선상역사 방식으로 지어져 대규모 대합실도 갖추게 되어 접근성이 불편했던 역사 북쪽에서도 바로 접근이 가능해졌고 북부 광장이 조성되었고 지하철 1호선 대구역과의 연계도 강화되었습니다. 역사 대합실을 보면 일부는 상업시설과 직접 연결됩니다. 현재 보시는 부분은 과거에 높은 층고의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대합실 중심 공간이었는데
주변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주변에 신규 백화점과 복합시설 등이 새로 생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구역 민자역산의 상업공간 증축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연채광이 들어오던 천장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고속열차가 도심 내 위치하여 플랫폼 확장이 힘든 대구역에 정차하지 않고 환승 거점으로 계획되어 수많은 플랫폼을 갖춘 동대구역에 정차를 하고, 2016년도에는 동대구역 복합 환승센터가 준공되는 등 동대구역으로 상당 부분 주도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역은 대구의 최대 번화가인 도심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한 이점이 있기에 이용객 수에 있어서도 전국 철도역 중에서 상위권이며 앞으로도 위치상 이점이 지속될 듯 합니다. 대구역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우선 구미에서 대구를 거쳐 경산까지 이어지는 대구권 광역철도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주요 정차역 중 하나인 대구역의 이용 승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역 정면에 위치한 동성로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성로는 대구 최대 번화가로서 많은 유동인구와 상권, 역사의 켜가 느껴지는 근현대 건축물, 쾌적한 공원들이 있는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동성로 중심에 위치한 대구백화점 전면 광장입니다. 과거에는 차가 다니는 도로였는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보행 정비 사업이 진행되어 차가 다니지 않고 쾌적한 보행 공간과 광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광장에 위치한 무대는 뒤쪽 건물을 가리지 않기 위해 프레임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붕도 투명하게 처리했으며 다양한 행사와 축제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회전 관람차가 건물 옥상에 있어 신기했습니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이 근처에 있는데 현재 대학원으로 쓰이고 있는 이 근대 건물은 과거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이었습니다. 이후 1951년 국립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건물로 개편됩니다. 맞은편에는 경북대학교 병원이 있는데 전면의 근대 건축물은 1928년에 도립대구병원으로 준공되었었는데 현재는 경북대학교 병원 부관입니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 무려 232만 장 이상의 벽돌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대구 도심 번화가 바로 옆에 다양한 공원들이 조성되어 있는데 평지이며 접근성이 좋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228 기념 중앙공원은 과거 대구 중앙초등학교 자리였던 곳을 학교가 이전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국채보상운동공원은 일제강점기 당시 대구에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항일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1990년대 말에 조성되었습니다. 부지가 넓고 고층 빌딩으로도 둘러싸여 많은 도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되었고, 공원 남쪽에는 시립도서관도 위치해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의 대표역인 대구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주변 환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